형준의 이야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 안에 들어서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을 했다. 음식 냄새를 맡자 뱃속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음식물을 넣어달라 아우성친다. 오늘은 탕수육을 해놨군. 심하게 밀려오는 허기에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푸짐하게 차려놓은 상으로 달려갔다. 나에게는 우렁각시가 있다. 굳이 다른 표현을 쓰자면 스토커라고도 할 수 있다. 언제나 내가 퇴근하기 전에 우리 집에 무단 침입을 해서 청소와 빨래를 해놓고 이렇게 근사한 식사 준비까지 해놓고 돌아간다. 우렁각시의 등장은 2달 전쯤부터 시작되었다. 일이 많아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파김치처럼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맛있는 냄새가 내 코를 자극했다. 몇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렇다고 이럴 듯 불쑥 찾아와서 날 위해 식사 준비를 해줄 만한 애인조차 없었기에 순간 다른 집에 들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밖으로 나가 호수를 확인까지 했다. 분명히 우리 집이 맞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들어와 불을 켠 순간 지저분하던 원룸이 너무나 깔끔하게 변해 있어서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방 한가운데는 먹음직스러운 갈비찜과 맛깔스럽게 보이는 반찬들로 가득한 밥상이 펼쳐져 있다. 누군가 이 집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포감이 밀려와 한순간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경찰에 신고를 할까 생각을 해봤지만 뭐라고 신고를 한단 말인가? 돼지우리 같던 집이 깨끗해졌다고? 아니면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잔뜩 있다고? 난 꾸역꾸역 밀려오는 공포심을 억누른 채 내 손으로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숨소리를 죽인 채로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았다. 공포심으로 충혈된 내 눈에 커터 나이프가 들어왔다. 안 돼. 저 짧고 약해 빠진 걸로는 침입자를 잡을 수가 없어. 남들 집에 흔히들 있다는 골프채나 야구 방망이가 없다는 것이 아쉽단 생각을 하며 주방 쪽으로 눈을 돌렸다. 조심스레 발걸음으로 다가가서 부엌칼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막상 침입자와 맞닥뜨렸을 때 과연 이걸로 사람을 찌를 수 있을까? 나의 유약함이 고개를 삐죽 내밀자 고개를 흔들며 옆에 있는 후라이팬을 집어들며 칼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묵직한 것이 잘만 하면 한 방에 기절도 시킬 수 있을 거라 그리 생각했다. 낯선 자가 숨어 있다면 그 공간은 뻔했다. 이 작은 원룸에 숨을 곳이 어디 있겠는가? 세탁실과 화장실뿐이다. 화장실에 불을 켰다. 어둠 속에서 오래 있었다면 눈이 부셔서 잠시 앞이 안 보일 거라 생각하고 용감하게 문을 열고 후라이팬을 휘저으며 들어갔다. 수도꼭지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들릴 뿐이었고 간덩이가 붓게도 욕실에서 샤워를 한 건지 거울이 뿌옇게 수증기가 남아있는 것이다. 왠지 세탁실에도 침입자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세탁실의 문을 빼꼼히 열어보고는 맥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는 잘 차려진 밥상을 한참 노려보았다. 그제서야 밥상위에 메모지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솜씨는 없지만 형준 씨를 위해 정성껏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시고 하루의 피로를 날려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독을 타진 않았으니 걱정은 마세요. 깔끔한 글씨체와 이모티콘이 한순간 나의 긴장을 풀어주며 웃음을 자아냈다. 저녁을 먹었지만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허기가 밀려왔다. 메모지를 보니 악이라곤 손톱만큼도 느껴지지 않았는데 우선 먹고 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전기밥솥 안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니 밥도 새로 해놓은 듯 했다. 밥을 조금 퍼담고는 밥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는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는 갈비찜을 조심스레 입으로 가져갔다.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갈비찜은 처음이었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그 후에는 정신없이 밥과 여러 반찬들을 맛보았고 밥그릇에 밥이 비자 수북하게 담아 또다시 식도락에 빠져버렸다. 아침에 옷을 입으려고 보니 행거에 걸려있는 와이셔츠들이 손가락을 대면 손가락이 베이지 않을까 할 정도로 잘 다려져 있었다. 그걸 보는 순간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을 깨끗하게 날려버렸다. 남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집과 맛깔스러운 음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아직까지 애인을 만들지 못한 나에겐 조그마한 기쁨이 되었고 어느샌가 집에 가는 시간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침입자에게 어느샌가 우렁각시란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스토커라는 섬뜩한 표현보다는 훨씬 좋지 않은가. 잠자리에 들 때면 우렁각시에 대한 상상을 한다.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나이는 몇 살일까? 언제쯤 볼 수 있을까? 등등. 요즘은 하루하루가 즐겁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쪽지를 냉장고에 붙이고 출근한다. 우렁각시를 위해 선물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같은 회사를 다니는 장혜원 씨가 데이트 신청을 했지만 애인이 있다고 거절을 했다. 그리고는 하고 다니는 스카프가 멋지던데 어디서 산 거냐고 물어보았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상하기도 하지. 예전에는 혜원 씨가 말 한 번만 걸어줘도 그날 하루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이 들었는데 그녀의 데이트 신청을 거절하다니 내가 미친 건 아닐까?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한다는 게 얼굴도 못 본 우렁각시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갑자기 나에게 관심을 갖다니 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매력적일지도 모르겠다. 우렁각시의 이야기. 난 2달 전 김형준이라는 남자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다. 훤칠한 키에 날카로운 눈매, 웃을 때가 참 매력적인 남자다. 이 남자다 싶은 마음에 그를 스토킹하기 시작했다. 열쇠를 잃어버렸다며 문을 따달라고 열쇠하는 아저씨에게 부탁을 했을 땐 너무 가슴이 떨려 얼굴까지 빨개졌었다. 하지만 아무 의심도 없이 문을 열어주고 앞으로는 잃어버리지 말라며 새로운 열쇠를 만들어주고 돈을 받아가는 아저씨를 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작은 원룸이기에 청소는 쉬웠다. 그가 내가 해준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싶었기에 카메라도 설치하고 첫날은 정말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은 들지 않았다. 욕실에 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그의 나체를 상상하며 살짝 얼굴이 붉어지긴 했다. 그의 체취를 느끼며 빨래를 할 땐 행복하기까지 했고 그를 위해 음식을 준비할 때면 그의 아내가 되어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며 마냥 즐겁기만 했다. 게다가 오늘은 그이로부터 스카프 선물을 받았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이가 날 아껴준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게 바로 여자들의 행복이겠지? 지하실에 내려가 보니 고기들이 싱싱하지가 않다. 냉장고가 고장이 난 건지 조금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것도 같았다. 그래서 안에 있는 고기들의 살을 발라 모두 갈고 뼈들은 잘게 잘라 정원에 있는 나무들의 거름으로 썼다. 그리고 냉장고를 새로 주문했다. 형준 씨를 위한 요리를 하려면 새로운 고기가 필요해 사냥을 하러 서울역으로 갔다. 가발을 쓰고 커다란 선글라스를 쓰고 나갔다. 내 목표물은 상관없지만 나중 일을 생각해서 다른 노숙자들이 날 알아보면 곤란해질지도 모를 일이었기 때문이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 노숙자들과 술에 취해 늘어져 있는 많은 노숙자들이 보인다. 늙은이들이 목표물이 아니다. 고기가 너무 질기기 때문이다. 드디어 살도 적당히 불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목표물을 발견했다. 짐을 옮겨주면 2만 원을 주겠다고 했더니 반색을 하며 일어난다. 그 옆에 있던 2명도
자신이 하면 안 되겠냐며 일어났지만 내가 말하기도 전에 자신의 일을 빼앗길까봐 걱정이 된 내 목표물이 그들을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전쟁의 승리에 돌아오는 장군 마냥 의시되며 내 뒤를 따라왔다. 10분 거리에 세워둔 내 차에 도착하자 어떤 물건이냐고 물었다. 그래서 내가 4만 원을 더 채워 5만 원을 줄 테니 나와 차를 타고 조금만 이동하자고 하니 흔쾌히 응했다. 이래서 고기 사냥을 쉽다. 너무 많은 액수를 내세우면 의심을 하지만 적당한 액수를 내세우면 그들은 따라온다. 늘 그렇듯 이들을 태우고 나면 악취가 너무 심하다. 하지만 그 일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고 차량 내부 세차와 더불어 하루를 꼬박 창문을 열어두면 별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신호에 걸려 차가 정차하자마자 미리 준비해둔 마취제가 담긴 주사기를 사냥감의 목덜미에 꽂았다. 살집이 있는 놈이라 그런지 잠시 발악을 하는가 싶더니 이내 곧 축 늘어졌다. 그냥 뒤통수를 쳐서 트렁크에 실을 것을 잘못했나 싶기도 했다. 지하실은 내가 특별 요리를 할 때 쓰는 주방으로 개조해 놓았다. 큰 대자 모양의 형틀을 만들어 놓은 것은 내가 생각해도 참 잘한 일이다. 팔다리를 단단히 묶어 놓으면 어떤 천하장사라 해도 결코 벗어날 수가 없고 요리를 할 때 그들이 발악을 하면 할수록 요리하는 것도 재미가 있다. 그리고 고랑이 파여져 있어서 피가 바닥에 흐르지도 않고 등 쪽에 있는 구멍으로 빠지게 설계되어 있다. 그곳에만 양동이를 받쳐 놓으면 괜한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됐다. 그 노숙자 역시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해대지만 지하실은 정말 방음이 철저한 곳이기에 걱정하지 않았다. 하긴 이렇게 외딴 곳에 누가 올 리도 없지만 말이다. 그놈을 씻기는 데만 거의 2시간이 걸렸다. 그에게서 나던 시큼하고 역한 냄새는 사라지고 향긋한 비누 냄새가 나고 있다. 그놈이 계속 소리를 지르자 난 그놈의 손목을 잘랐다. 그놈의 눈이 까서 뒤집어지는 것을 보며 재빨리 손이 있던 자리에 지혈제를 뿌렸다. 과다출혈로 그냥 죽어버리면 음식 재료를 채취할 때의 재미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채취라는 단어가 맞는 건 아니지만 난 음식을 채취한다는 표현이 참 좋다. 사냥과 채취 두 단어가 무척이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내일은 고기가 듬뿍 들어간 잡채와 샤브샤브를 해줄 생각이다. 무슨 대단한 날은 아니지만 스카프 선물도 받았고 간만에 사냥으로 싱싱한 고기를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힘이 좀 들어와 잡채와 샤브샤브로 내일 메뉴를 정한 것이다. 샤브샤브는 고기를 얇게 발라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정성이 필요하다. 물론 다리를 뚝 잘라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고기 써는 기로 얇게 발라도 되지만 난 정성을 다하고 싶은 마음에 직접 얇게 발라낼 생각이다. 얇고 기다란 칼을 들자 그놈이 정신을 차렸는지 또다시 비명을 지른다. 아름다운 노랫소리 등등 귀를 즐겁게 해주는 소리들이 있지만 난 내 사냥감들의 비명소리가 너무나도 즐겁다. 우선 허벅지에 기다란 상처를 냈다.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놈이 경련을 일으키는 건지 몸 전체가 떨려온다. 그냥 귀찮은데 죽여버릴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지만 지금은 냉장고도 고장난 판에 주문한 냉장고는 내일이 돼야 도착한다. 어렵사리 잡은 사냥감을 쉽게 상한 고기로 만들 수는 없었다. 또다시 칼을 들어 내가 미리 낸 상처에 이어 이번엔 길게 세로로 찢었다. 그리고 벗겨져 늘어진 표피를 한 손으로 잡고 칼로 톱질을 하듯 살껍질을 벗겨냈다. 꺽꺽대며 숨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구린내가 난다. 결국 열이 받은 나는 전기톱으로 무릎 아래를 잘라버렸고 또다시 골반 밑을 잘랐다. 나에게 필요한 건 허벅지 살이야. 잘라진 다리에서 피가 꾸역꾸역 밀고 나온다. 그리고 내 얼굴엔 땀과 함께 그놈의 피가 튀어 눈까지 따끔거려왔다. 그놈은 죽었는지 꺽꺽대는 이상한 신음소리를 더는 내지 않았다. 난 기분이 상했다. 정말 신선한 생고기로 샤브샤브를 해주고 싶었는데 다 이 거지 새끼 때문이었다.
그놈의 몸통에 침을 한번 뱉어주곤 허벅지만을 들고 집 안으로 올라갔다. 냉동실에 있던 냉동 음식들을 모조리 밖으로 끌어내고 그놈의 허벅지를 집어넣었다. 진짜 나도 모르게 욕설이 나온다.